2025년 8월 27일 수요일입니다. 전체 시황부터 보도록 할게요. 코스피는 오늘 0.25% 상승, 거래대금 8조 8천억, 어제보다 확 줄었네요. 코스닥 종합은 보합입니다. 4조 7천억, 좀 부족하죠. 코스닥이 특히나 좀 부족해요. 거래대금 좀 올라와야 되는데 좀 잘 안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시아 쪽은 오늘 중국 주식이 좀 빠졌네요. 상해 심청이 좀 빠졌고, 니케이는 오늘처럼 보합,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젯밤에 0.9% 상승했고,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.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늘은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고 코스닥은 더 많이 샀네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좀 팔았습니다. 어쨌든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거래량이 많았던 것 섹터 위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섹터는 조선주예요. 조선주인데 가장 상승폭이 컸던 것은 이 HD 현대마린 이쪽이 상승폭이 좀 컸어요. 내용이 있었죠? HD 현대가 합병을 하겠다, 뭐, 이런 내용이에요. 근데 합병의 주체는 보시면 한국조선해양, 예, 이 친구하고, 자, 한국조선해양, 현대중공업, 현대마린엔진, 마린엔진 아니에요. 현대미포조선, 이 세 개 회사가 12월 달에 합병을 해서 더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겠다,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.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이쪽 주식들이 좀 퍼포먼스가 오늘 좀 좋지 않았나. 물론 뭐 이 뉴스가 오후에 좀 나오긴 했는데 그 오후에 나와서 이게 더 상승을 했어요. 보시면 이렇게 3시 여기서 오후쯤에 나왔는데 아마 요쯤에서 나온 것 같아요. 이쯤에서 2시쯤에 나온 것 같은데 나와서 더 이렇게 상승을 더 급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. 내일도 아마 시장에서 뜨거울 수 있다. 전반적으로 이쪽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. 내일도 뜨거울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오늘 좀 괜찮았어요. 외국인 수급이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시황 자체도 괜찮았고 수급도 괜찮았어요. 삼성중공업,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움직이는 회사죠. SNC스 좀 많이 움직였어요. 보시면 대체 거래소가 8시인데 지금 7시 49분이거든요. 점점 뭐 더 올라가고 있네요. 예, 더 올라가고 있어요. 내일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조선주가 어찌됐든 캐나다 초기에 잠수함 프로젝트 숏 리스트 선정이라고 우리나라 업체하고 우리나라 코리아 원팀이죠. HD 현대하고 하나오션 같이 나갔던 거기하고 독일에 있는 조선소가 지금 두 개가 우선 협상자로 올라와 있는 것 같다.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. 그 뉴스로 인해서 초반에 하나오션도 이렇게 상승을 했죠. 초반에 좀 상승을 좀 했어요. 그랬고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고 뭐 그것 때문에 저는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HD 현대는 합병 이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 합병은 아마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인해서
제가 연료전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. 종목을 몇 개 이렇게 놓고 5개 정도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놓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두산 퓨어셀, 범한 퓨어셀, 뭐 미코, 비나텍, SK 이니터스.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잠수함 쪽에 디젤은 이게 STX 엔진이라고 이쪽에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. 있고 그 다음에 그 ARP 모드 관련해서 범한 퓨어셀이 좀 관련이 있습니다. 미코도 그쪽에 좀 관련이 있어요. 미코도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료전지가 블룸 에너지가 그렇게 상승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좀 상승을 많이 했죠. 갑자기 상승을 많이 했어요. 두산 피어셀이 현재 지금 마이너스 3.64%인데요. 자,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침에 14%까지 올랐어요.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. 보면 장 시작하자마자 9시에 이쪽 올라가서 14%까지 오르고 오늘 계속 이렇게 하방이죠. 지금 대체거래소에서도 좀 떨어지고 있어요.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기대감으로 처음부터 이게 수급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.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것을 예측을 해서 이 수급이 있었던 건데 지금 관계없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. 시장의 호재죠. 그 호재가 준비 않고 있던 호재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 전에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좀 시장에서 많이 던졌어요. 그 여파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이게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꾸준히 매수했던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은 큰 동요가 없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 이제 한번 여기 너무나 이제 오늘 거래량도 많고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고 봐야 되죠. 어떻게 보면 수급 상황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바로 올리기보다는 시간을 좀 끌 수도 있어요. 시간. 그럼 그럴 때 제가 뭐 이평선을 보고 매매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 이평선 라인에서 아마 잡아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. 근데 여기까지가 최애 후를 얘기하는 거고 보통은 이 정도 선에서 거래량 줄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. 그러면 다만 이제 오늘 밤이죠. 내일 아침일 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좀 뭐 좋으면 관계없지만 기대치가 나온다 하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물량 자체가 하락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. 얼마든지.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시고 천천히 접근하셔도 괜찮다. 혹시나 매수해서 이게 익절을 하신 분들은 뭐 잘하신 거예요.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. 거기 관련된 미코도 있고요. 네. 범한 피어셀은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10%에서 끝났어요. 10%에서.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차트를 보실 때 차트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기법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각 종목마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친구는 항상 올라갔다가 밀렸어요. 언제까지? 이 18,000원대까지. 여기서도 올라갔다 밀리고 거래량 터지고 오늘도 역시 거래량 터지고 또 밀렸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쭉 위평선 하단까지 쭉 내려온 후에 약간 또 반등을 하고 뭐 이런 패턴을 계속 보였어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늘 상한가 갔을 때 상한가를 보직킬 확률이 높겠다라고 저 좀 생각을 했어요. 지금 생각을 했어요. 비나텍 같은 경우도 오늘 올랐다가 좀 하락을 했고요. 관련주니까. SK 이니터스는 전혀 시장에서 반응은 없었다. 다만 외국인 수급은 일정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. 그러나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. 멈춘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시냐면 뭐 이렇게 이렇게 십장이 나오든지 아니면 확실한 매수 신호가 있어서 이 밑에 꼬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제대로 나온다든지
이런 모습들이, 이 세 가지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. 열심히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이제 옐로전지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고, 어저께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시장에서 내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찌됐든 이 분야, 비만 치료제 분야가 괜찮다. 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이제 일리아일 릴리라고 미국에서 바이오에서 가장 큰 회사죠. 이 회사가 어떻게 비만 치료제 마흔자로 를 가지고 삼상을 했다. 경구약으로 했다. 경구약은 먹는 알약입니다. 알약으로 성공을 했다. 라는 그 소식에 의해서 인벤티지 랩이 별로 반응이 없다가, 자 보면 이렇게 11시까지 별 반응이 없다가 11시 근처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. 물론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뉴스가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C2G 바이오, 이 회사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. 연구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거의 이제 반응을 좀 빨리 했어요. 이 회사는 10시부터 반등을 했고, 올릭스도 10시부터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.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릴리아의 기술 수출을 한 회사죠.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. 일봉으로 보시면 차트를 그냥 편하게 보셔야 됩니다. 쭉 내려왔구나. 이 상승 이평선 안에 있구나. 아, 근데 여기서 하락이 멈췄다. 보시죠. 이게 하락 멈춘 거예요. 그러면 이때부터 관심 갖는다. 이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외 것은 볼 것이 없습니다. 근데 이걸 두고 내려왔다. 아, 더 하락하는지 추세가 바뀌었나?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현재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편하지 않을까. 너무 세밀하게 보신다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매매할 때 크게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. 차트는 매매하실 때 하락인지 상승인지, 상승이 약간 흥분을 했는지 아니면 하락이 멈췄는지 이 정도만 보시는데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. 네. 원전 관련주는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. 없었고, 네, 별로 없었어요. 한택은 괜찮았네요. 시장에서 한택은 괜찮았어요. 근데 이 친구도 이 라인 45,000원 라인만 가면 이 정도 꼬리는 항상 남기더라. 이렇게. 오늘도 역시 남겼어요. 비슷하게.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남겼다.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, 어제 올랐던 로봇 관련주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어요. 유일하게 하락을 안 한 것은 원익홀딩스. 좀 대장인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원익홀딩스가. 나머지 관련 주식들은 전부 다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. 근데 그렇게 상승 추세가 잡히지도 않은 종목들이 많았고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연관은 없었다.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오늘 애플 관련주 9월 9일날 애플 신모델이 나오죠. 거기에 대해서 그 영향으로 BH 오늘 수급 자체도 괜찮았어요. 약간 꼬리를 남기고 상승을 했다. 10%까지 상승을 했는데 7.42%에서 끝났습니다. 덕산 네오록스 역시 마찬가지고 이녹스는 이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.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, 가격적인 면에서는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진 않았다. 현재까지 최소한 이 22평선을 뚫고 지지를 해야 됩니다. 지지를 하고 내려와서 살짝 내려와서 지지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 현재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니다.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매매하는데 상승에 제약이 있다.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파인 엠텍 아주 좋은데 이 친구는 지금의 내용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.
다만 이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. 자, 그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대통령이 미국에서 방문해서 정상회담도 잘 했고,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사를 보냈죠. 특사를 보냈어요. 특사를 보냈는데, 약간 중국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았다. 천지 개벽하지 않은 이상 하나의 해제라든지 뭐 그런 게 없을 것 같다. 라는 그 뉘앙스의 그런 말이 나와서 그런지, 대체적으로 이렇게 음반 관련해서 좀 하락을 했어요. DOU, YG 플러스 좀 하락을 했어요. DOU도 많이 좀 하락을 했죠. 하락을 했어요. 이제 YG는 약간 하락을 했고, 하이브도 약간 하락을 했는데, 하이브의 멤버들 개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. 많이 나와서, 어, 비우호적인 내용은 뭐 거의 그렇게까지는 없어요. 없는데, 내용들이 좀 나와요. 계속 연속적으로. SM도 나름 괜찮았다. 그냥, SM도.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서 아마 그것이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고, 오늘 상승했던 HD 현대 관련한 이 종목들이 내일도 힘을 좀 쓸 수도 있다. 모르겠지만, 이제 그럴 수도 있다 해서 오늘은 특별히 어느 섹터를 강력하게 추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. 네, 좀 한계가 있어요. 이 중에서 개별 종목을 한번 볼게요. 이제 섹터가 아닌 제가 말씀드릴 거 THN 오늘 5% 정도 상승을 했어요. 상승을 했고 웅진도 제가 빨리 가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내려올 상황은 아니에요. 쉽게 내려올 상황은 아니다. 빨리 갈 상황도 아니다. 웅진은 THN 아마 테슬라가 가면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까. 너무 급하게 올라간 건 사실이죠. 네. 그리고 오늘 반도체 주식들은 거래하기가 좀 힘들었어요. 왜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약간 힘들었고, 개별 종목에서 오늘 뉴스가 좀 괜찮은 거 말씀드리면 세트라가 아이 이제 흑자로 가는 것은 기존 사실이다. 위성 관련된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는 데 회사예요. 근데 이제 세트라가 아이는 음, 좀 새로운 아마 스페이스 X라든지 언제든지 이제 뉴스가 나오면 준비가 잘 돼 있다. 이 회사는 이 리포트가 나오니 그 리포트로 인해서 바로 가지는 않아도 갈 수 있는 힘이 그쪽에서 대상주가 될 수도 있겠다. 좀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뉴스 나왔으니까 뭐 이 세타가 가지도 않는데 얘가 막 가고 그럴 만큼의 뭐 실적이 굉장히 좋다. 기대감이 크다.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르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, 다만 위성이라든지 뭐 통신 관련해서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 얼마든지 시장에서 좀 좋을 수 있다. 좀 그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세트라가 아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. 나쁘진 않아요. 음, 전반적으로 그렇고 SB 비테크 시가총액은 1,300억인데 여기서 방향을 돌릴 것 같습니다. 분명한 건 돌려서 움직일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개별 종목인데 대만의 파운드리의 12인치 웨이퍼 베어링을 공급을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뭐이 정도 있으면 이 종목의 주가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은 된다.
움직일 것 같다.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되고, 어쨌든 NDB가 실적 나오는 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. 너무 커서 좀 그렇고, GSPN의 수급이 아주 괜찮아요. 파라다이스도 수급이 괜찮고,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정적이게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게 일본인 것 같아요. 일본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봐서 일본 사람의 한국 방문이 많이 늘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도 좀 가지게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했던 매매를 잘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거 종목 공부, 섹터 공부를 많이 해도 결론은 내가 진짜 매매 타점에서 잘 들어갔나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제 이 공부한 거 이것만 보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 이거 계속 갔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. 아 이것도 갔네. 뭐 AVCNC 좋다고 했는데 계속 갔네.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. 이렇게 아 두산 피웠어요. 아 그 연료전 얘기했으면 오늘 좀 많이 먹었을 건데 뭐 그거 팔았으면 뭐 그런다든지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. 근데 이게 그 뭐 매매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제 매매가 잘한다든지 수익을 많이 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매매를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본인 매매를 복귀를 해보시라 이거죠. 뭐 수익 매매를 하시면 그에 맞게 수익 매매를 하시고 단타 매매를 하시면 그에 맞게 단타 매매를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THN 오늘 거래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제가 거래를 아침에 나름 괜찮게 하지 않았나 일단 삼성중공업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이 친구를 좀 거래를 했어요. 거래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았다. 처음에 첫 매수가 이 지점에서 했죠. 이 지점에서 했는데 이 매수가 좀 괜찮았다. 그리고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매도 이렇게 하고 이게 쭉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하고 바로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. 좀 더 끌고 가도 됐는데 그러진 못한 것 같아요. 이 매매는 나름 괜찮게 잘했다. 그 다음에 성강밴드 이제 사실은 워낙에 오늘 조선주가 많이 가니 조선주가 잘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침에 공격적으로 했는데 사고 다 팔았어요. 여기서 안 팔았으면 큰일 날 뻔할 것 같아요. 쭉 내려와서 그냥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.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거래했던 동성 화인텍 역시 조선주가 잘 가는 걸 보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. 했는데 이게 뚝 떨어지길래 바로 손절을 했죠. 손절은 현재 시간으로 보면 그냥 뭐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, 잘한 것 같아요. 잘했다. 네, 그런 생각 듭니다. 내일 또 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조선주가 간다고 하면은 더 분위기는 있긴 한데 잘했다. 별로 안 움직였어요. 그리고 SN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삼성중공업 그 관련해서 그 내용을 좀 오늘 좀 거래를 이쪽을 많이 했다. 미코 미코 좀 거래를 했었는데 여기 쭉 올라왔을 때 여기 따라 붙지 말고 한 번 조정은 올 거다. 그때 들어가자 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어요. 조금 매도가 빨랐죠. 이 점까지는 끌고 가도 됐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급등을 이렇게 했어요. 다시 이렇게. 근데 이 사이에 대장주인 이제 그
범한 퓨어셀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바람에 어쨌든 대장주는 아니었거든요, 미코가 처음에. 그래서 좀 매매가 그걸 못하겠구나 해서 짧게 끝냈던 거예요. 여기서도 좀 제가 9시에 대체국에서 너무 높게 떠서 시작해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워낙 이 정도 캐나다 초기에 잠수함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지금 된 건 아니지만 좋은 뉴스다 시장에서 그렇게 보여서 들어갔던 건데 들어가서 팔고 좀 한참 지켜보다가 이 라인에서 들어가고 팔고 다시 들어갔다 팔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지하고 차가 올라갔어야 하는데 차가 못 올라가더라고요. 쭉 내려와서 2시 이후에 여기서 잠깐 좀 매매를 하고 매매를 마무리를 했어요.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랬다.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랬다. 인벤티지. 네. 너무 늦게 들어갔죠. 이미 상한가 근처에 들어갔다가 내려와 이 조정에서 한번 들어갔다 그고 여기를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시 상한가를 갔죠.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인데 결론은 시장에서 이것저것 보면 안 된다.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? 당일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실질적으로는 그날 움직이는 대장주에 집중하는 게 제일 많다. 제일 낫다. 그렇지 않으면 매매 종목이 늘어나고 매매가 조금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좀 들어요. 그런 내용들, 그런 생각이. 그래서 매매를 그런 쪽에서 잘해야겠다. 그런 좀 생각은 들었습니다. 자, 오늘 밤이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고 누구나 다 그거에 관심 갖고 볼 것 같아요. 조선주 그 다음에 이거 뭐 캐나다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뉴스가 연속적으로 나오기 힘들지요. 네, 힘들어요. 힘들어서 이제 됐으니까 2개 업체 또 선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. 그 내용이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안 된다.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 로봇주는 너무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. 이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하락을 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원전 관련주는 아직 뉴스가 없으니 뉴스가 나오면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다.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. 원전 관련주. 두산 에너빌티가 이제 먼저죠.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산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회의가 한 일주일 동안 연속으로 좀 있어요. 한 4개 정도. 에이펙, 에너지 관련 회의도 있고, 그런 회의들이 부산에서 연속으로 한 4개 정도 있는데, 거기에서 뭐 신제품도 나오기도 하고, 막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별로 시장에서는 별 반응이 없다. 그래도 혹시 다른 걸로 어떻게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으니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. 거기에 대한 내용, 이렇게 회의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, 기대감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. 그 애플이 이제 의외로 좀 많이 잘 가더라고요. 애플 공급망 쪽이 나름 잘 가고 내일은 어찌됐든 제일 엔비디아 쪽이죠.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는 내려왔다가 좀 돌렸고 이 자세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왜냐면 한 3일 동안 차트를 좀 크게 놓고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서 끝났고 항상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. 매수가. 그래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게 힘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입니다. 다른 종목들은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별로 힘이 없어요. 별로 힘이 없어요. 스피어 제가 이제 세트러가이 설명하면서 이 스피어를 이 스피어가 테슬라에다가 특수 합금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납품을 해요. 제가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
주봉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친구가 1600원대부터 작년부터 테슬라 관련해서 납품한다, 뭐 공시가 나오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. 현재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. 이 회사가 원래 그런 회사가 아닌데 어떠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주주가 되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쪽을 납품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. 보시면 뭐 한 1600원 1600원 넘어오니까 한 2000원 얘기할게요. 2000원에서 어찌됐든 한 1년 정도 해서 12,000원까지, 고가는 17,000원이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데 공시가 스페이스 X에다가 납품한다는 그런 것 같아요. 뭐 스페이스 X라고 써있진 않지만 뭐 스페이스 X 아니면 저렇게 우주 발사체를 저렇게 뭐 많이 쏠 데가 별로 없으니까. 그래서 아마 이 퍼포먼스를 잘 보시고 세트락 아이도 충분히 흑자가 되고 하면 그런 쪽에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.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. 크게 보면 이렇게 지지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. 이렇게. 그러면 현재 좀 이렇게 모양으로 가고 있으니 이 친구도 힘을 제대로 받으면 갈 수 있다. 근데 아마 최근에 뭐 AI라든지 정부에서 기초과학 뭐 얘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게 아마 좋은 내용으로 발전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